이번 주차는 이제 그 지난 주차에서 만들었던 그 3D 모델링 파일을 도면으로 만들어서 임포트하고 전 처리를 해서 이제 치수 기입 전까지 뭐 해주는 그런 단계를 해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매트릭에서 여기 도면 안시 밀리미터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는 나머지 템플릿은 안 쓰니까 지우고 제일 처음에는 그 관리 탭에 있는 그 스타일 편집기를 눌러서 우리는 지금 다 삼각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제일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일각법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각법으로 돼 있다면 삼각법을 꼭 누르고 저장만 닫기를 눌러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뷰 배치에서 기준을 누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인벤트 파일 있죠. 그거를 저장한 위치에 가서 그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러면 그 도면이 뜨게 되는데 그럼 오른쪽이랑 위에 뭘 둘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여기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게 안 됐으면 은선 제거랑 그다음에 그 음영 처리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런 꼴이 나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투영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우측 면도나 이런 투영을 해줄 건데 여기 투영을 눌러주면 돼요. 투영을 눌러서 요 단면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뺄 수가 있죠. 그럼 충분히 빼준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작성을 눌러야만 돼요. 또 투영을 또 눌러서 이 상태에서 눌러주고 위에서 빼서 여기서 클릭, 우클릭, 작성을 눌러서 이런 형태로 세 개의 그 투영도를 한번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단면을 누르세요. 단면을 우리가 여기 이걸 눌러서 요 도면을 먼저 클릭을 하고 단면을 누르면 이게 단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바로 클릭하지 말고 이 선을 위에 라인을 여기까지 쭉 뻗은 상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가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계속 해주게 되면 이 형태의 단면도가 나와요. 그러면 왼쪽으로 빼주게 되면은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A에서 이 단면도가 형태가 가장 잘 나온 형태예요. 왜냐면은 이게 90도로 자르게 되면은 나사 형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준 거고 이 단면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위에 있는 부분은 단면도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리브 형태, 하부 형태를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 이 정면도를 가지고 이 정면도 하나, 그다음에 우측면도 요 반 정도를 가지고 이제 본체를 표현을 해줄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 부분에 잘 보면 카운터 보호가 있죠. 위에는 뚫렸고 밑에 뚫린 부분이 있는데 이 상태로 보면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 단면도로 잘라줄 건데 그거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기능을 써볼게요. 우선은 여기 단면 이 투영도를 선택해준 다음에 여기 스케치가 있어요. 2D 스케치를 누르세요. 다음 직사각형으로 이 부분을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해준 다음 이 단면도를 선택한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을 눌러보세요. 뷰 배치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어느 부분의 깊이까지 자를 거냐 그 뜻이에요. 잘 보면 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면이 요 선이죠. 요 선에서 얼만큼 깊이로 가서 단면을 보여줄 거냐. 요 정도 깊이일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단면 깊이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요 세 가지 그림만 필요하지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우클릭을 해서 억세를 눌러주면 요거 세 개만 뽑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도면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내보내기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DWG로 내보내기를 해서 다음 마침을 누르고 원하는 폴더로 가서 여기 인벤터 도면 말고 오토캐드 DWG 이걸 선택해 준 다음에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 파일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드렸던 파일을 우선 13주차 양식을 열고 저기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들고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하우징 만드신 그거를 여세요. 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선은 불필요 없는 거를 좀 제거를 해줄 거예요. 우선은 이 부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해치를 다 지워주세요. 해치 지우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지우고 지워요. 이것도 필요 없고 다 지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워요. 우선 그 전에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선을 다 지우기 전에 잘 보면 요 한 선에도 겹쳐있는 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우선 다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캐드 상에서 그린 게 아니라 이벤트에서 그린 거를 불러온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서로 겹쳐있는 선이 있다면 모두 하나의 선으로 합치겠다. 그래서 오버킬을 누르고 요걸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엔터하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지우면 요거 하나 없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치도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전체 레이어 선을 그리고 이거를 0번으로 바꿔줄게요. 0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할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불러와서 컨트롤 V 해주게 되면은 딱 나오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모델 레이어로 바꿔줘요. 그 다음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이거를 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단면도 위에 부분은 이걸 쓰고 밑에 있는 리브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부분에 있는 리브만 여기다가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요 부분을 지워주세요. 다음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우세요. 요 선들 다 지우고 다음 CP 카피해서 요 선들 그래서 이것도 지울게요. 필요가 없어요. 지우고 CP 카피해서 요 선을 선택한 다음에 기준을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면 그 왼쪽 위에 지점은 같은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딱 붙죠. 그리고 아마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TR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지금 없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 선을 그냥 이어주세요. 이렇게 이어주고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제거해주고 왼쪽으로 조금 옮겨줄게요. 조금 옮겨주고 식교로 조금 길게 크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이 도면 전체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 다양한 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본체만 할 거죠. 그래서 좀 크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모델로 바꿔주세요. 레이어를 모델로 바꿔주시고 그릴 게 조금 많긴 한데 순서는 사실 딱 정해진 건 없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해야 되는 거를 해주면 돼요. 저도 뭐 항상 순서를 정해놓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그걸 해줄게요. 일단은 전체 형상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반만 쓸 거예요. 왜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을 먼저 자르기 위해서 라인으로 여기를 전체를 자를 거니까 오버레이를 해서 위로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점선이 있을 때 직교 해주고 TR 트림 쓰면 되겠죠. TR에서 전체 다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여기 잘라주고 지울 때는 그냥 선택해서 지워도 되고 이레이즈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선택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전체가 지워졌죠. 그 다음에 TR로 여기도 잘라줘서 딱 그걸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선이 이어지지가 않았죠. 요거는 그 선을 이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Extend, EX. 그러면 이어져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왼쪽부터 먼저 해줄게요. 저는 왼쪽을 라인을 하나 그려주세요. 라인은 L로 그래서 중심선을 각각 그려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엔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주고 나서 이거를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중심선은 항상 그 증분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선일 때는 전체 길이를 2mm씩 여기 그 형상을 조금씩 더 그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더 그려주는 기능이 LEN 그 다음에 랭스 그 다음에 증분 길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증분 길이가 있죠. DE 그 다음에 2mm 해서 좌우 이렇게 좀 되고 똑같이 LED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다음에는 나사부를 먼저 해줄게요. 나사부는 보면은 여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탭이 들어가는 나사산이 있는 부분은 빨갛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이거는 0번으로 일단 바꿔주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를 여기까지 딱 그어도 되고, 그냥 애매하면은 다 득교로 그은 다음에 TR로 그냥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를 중심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요거는 센터 레이어가 됐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LND에서 증분 길이를 여기 두 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센터 모양이 중간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심선이냐면은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길이를 해도 이게 만약에 안 나오는 구조가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컨트롤 1번 눌러서 축적을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됐고, 그다음에 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사가 나오겠죠. 사죠. M4 나사니까 우리가 M4 나사를 그렸었어요. 그다음에 길이가 아마 여기가 10일 거고 뭐 10이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나사를 표현할 때는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나사산 부분은 그 가는 선, 그러니까 0번 레이어로 표시를 해주고, 여기를 사선으로 각도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표현하는 규격이 그래요. 그래서 각도로 레이어를 그리는 게 있어요. XL, X 라인. 그래서 여기서 각도 A가 있어. A를 준 다음에 30도 주게 되면 전체 레이어에 30도를 주는 그냥 무한대 선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인셋한 다음에, 그럼 이거는 자르려면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자르냐면,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TR 트림으로 해주는데,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절단 모서리 T 모서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를 해서 여기랑 여기만 그래서 엔터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걸리는 나머지는 다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잘라줘. 이렇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나 잘라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써주면 돼요. 이제 대칭이니까 이제 굳이 또 그릴 필요 없이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미러해서 MI 미러해서 이걸 선택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주면 나오죠. 또 미러가 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도 대칭이에요. 그래서 미러를 이거랑 이거를 선택해서 엔터 한 다음에 여기로 해주게 되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거랑 이게 이 부분들이 이게 잘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또 대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요 선을 기준으로 보면 대칭으로 나와요. 그런데 4개에 대한 그 나사를 그릴 수가 있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0번 레이어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매치업 프로파일을 쓸 거예요. MA라고 해서 레이어의 어떤 그런 구조, 색깔 이런 걸 바꿔주는 거야. 똑같이 서식을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본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레이어 바꾸는 것보다 이게 편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일단 나사는 됐어요. 나사는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할게요. 오른쪽 가면은 보면은, 자, 몇 개 선들을 좀 제거를 해줄 건데, 잘 보면 이제 못따기가 뭔지는 알겠죠? 템퍼. 요 선이 잘 보면 요 선인데, 이 선은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면 뭐 물리적으로 그냥 원래는 이 선인데 이거를 깎아준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요 선이 요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선이 이거죠. 근데 그 뒤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다 표시를 해줄게요. 요 부분, 그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 말고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숨어 있으니까 중심선으로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서클 하나 또 그려가지고 여기 중심에 대한 서클을 또 그릴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모델링 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원을 그린 다음에 거기 겹치는 위치를 기반으로 또 어떤 원을 그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이 있어야 여기 겹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원을 그릴 수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 선을 그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릴 때. 그래서 중심이 잘 안 잡힐 때, 이럴 때는 어떤 원에 대해서 오버레이를 했다가 가면 잡혀요. 그러면 잡히고, 여기서 요 점을 가지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 딱 잡히겠죠. 그다음에 트림으로 이 선은 제거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두 선 둘 다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다음 선을, 원래 중심선은 뭐 이렇게 요 원통 가는 거를 다 이제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해서 그냥 여기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센터로 바꿔줄게요. 왜 이렇게 해주냐면 그 수치를 잴 때
이거를 5개를 어레이를 치는데 이게 각도를 명시를 해줘야만 그 몇 개를 몇 도 각도로 돌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단면을 틀 때 이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해줘요. 그다음에 잘 보면 이게 또 중심선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또 증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중심선이죠. 센터 라인 여기에서 센터 라인이고 L의 길이에서 2 한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해주고 여기도 여기 그 모델 끝까지 간 다음에 증문을 시켜야 되니까 EX 익스텐으로 그냥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L의 길이로 여기랑 여기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단면을 표시해주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라인으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그냥 직교 모드 상태에서 4 길이를 설정할 수 있죠. 4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M 무브한 다음에 선택해서 가운데 점을 여기에 붙이세요. 그럼 이거를 레이어를 텍스트로 바꾸세요. 그럼 옵셋을 2로 주고 옵셋 5 2로 줘서 여기를 올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단면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제 그 절반만 딱 표시를 한 거고 그 위에 이제 그 단면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EX를 해가지고 EX로 해서 연장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LEN D에서 2로 가요. 눌러주게 되면 여기 이만큼 가죠. 그러니까 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만큼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만큼 증문을 또 시킨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요거를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EX 한 다음에 요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요 라인은 이제 단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선을 좀 더 그어줄 거예요. 라인에서 여기 중심점에서 직교 모드로 이렇게 수직으로 한 상태에서 4 그러면 여기 하나가 생겼죠. 생겼는데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그래서 4 하고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모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L 한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 여기는 이제 근처점이에요. 근처점 라인 선상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4를 눌러주면 돼요. 근처점에 해당하는 구속 조건으로 4만큼 길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 4 이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각자를 다 복사를 해주세요. 카피 CP로 해가지고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와서 이거보다 직교 해제하고 이거보다 조금 위로 가도록 약간만 이거는 임의로만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또 CP 해가지고 이거를 요 기준점으로 임의로 조금만 이 정도 하면 돼요. 이렇게 단면 표시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단면 표시. 그 다음에 단면 그 표시를 위해서는 지지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L2 지지선으로 해주면 되죠. L2로 해서 여기 부분 여기를 중간점으로 그 직교 모드로 해주고 이게 길이가 작으면 화살표가 안 보니까 좀 길게 뽑고 ESC 똑같은 거 해서 여기서 중간점으로 와서 조금 길게 해주면 돼요. 둘 다 딥 레이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D 텍스트였죠. 눌러서 한 점을 클릭을 하세요. 회전각도 0을 엔터 해주고 깜빡깜빡하면 A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클릭해서 ESC 하면 돼요. 이거는 모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약간 움직여주세요. 모델로 카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단면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단면이라는 또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카피 해가지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단면 A-A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고 다음 이거 나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잘 보면 여기 나사 산이 있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죠. 우측면도에서 볼 때는 나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0번 레이어를 표시를 해줄게요. 나사의 표현 방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원형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나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전체 일부분을 일부러 그 잘라줘요. 그래서 그걸 해줄 건데 BR 브레이크아웃이에요. 브레이크아웃.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왼쪽 위 정도에서 클릭을 해서 쭉 가면 내가 그 살려두고 싶은 데만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어요. 가운데만 잘리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똑같이 BR을 눌러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표현이 나사라 그 탭이 들어간 나사라는 거예요. 나사산이 있는 나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여기는 이미 반이 잘렸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줘도 돼. 그럼 나사 표현까지 됐고, 그다음에 그걸 해줘볼게요. 요런 선들은 사실 일부만 거기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파단선이라고 했어요. 파단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선이 아니라 파단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파단선은 곡선이 있는 라인이죠. 스플라인이에요. 그래서 SPL 스플라인으로 클릭을 해주고,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를 클릭해. 각도를 조금 임의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냥 너무 선형적으로만 안 돼. 이렇게 임의로 아무거나 하면 돼. 그다음 클릭하고 ESC. 아, 잘못했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나오죠. TR 해가지고 이거 지우면 돼. 오케이. 그다음에 해치는 요 단면 해치를 줘야죠. 해치는 제일 마지막에 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 여기도 이 부분도 사실은 단면이었죠. 왜냐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자른 거를 요 단면에 위에 표시한 다음에 립으로 붙였던 거였어요. 똑같이 SPL로 SPL로 이렇게 해가지고 TR로 지워줄게요. 지우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통이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인으로 하나 그려줄게요. 다른 데가 아마 안 잡힐 거예요. 중심선이 잡힐 때는 여기만 안 잡혀요. 그래서 여기를 요 끝점까지 쭉 와서 여기서 이 라인에서 그릴게요. 지켜보도록. 그 다음에 TR로 여기를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라인은 또 센터 라인이겠죠. 마찬가지로 LEND에서 2mm만큼 왔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 똑같은 그 구조를 여기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무슨 의미냐면 네 군데 보면은 네 군데 그 카운터보가 네 군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중심선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 해주면 돼. NY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전체 중심선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리브의 두께를 표현해봐야겠네요. 리브의 두께. 리브의 두께는 잘 보면 요거랑 이걸 통해서 투상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두께가 뭔지는 물론 두께도 나오긴 해요. 근데 한 번 더 회전 투상도를 해서 이게 이 부분의 두께가 있는 거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 라인으로 임의로 직교로 그려요. 그 다음에 옵셋을 6을 주세요. 이거의 두께 반만큼 주는 거예요. 옵셋. 그 다음에 서클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고, TTR이라는 게 있어요. TTR 접선 레디어스 반지름. 그래서 여기 TTR로 주면은 여기랑 여기를 접선한 다음에 그 3 반지름 딱 나오죠.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C한 다음에 TTR에서 여기랑 여기 3 하면 이렇게 나와요. 상태에서 이렇게 요 리브 형태를 도시해주는 그런 뭐 저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똑같이 TR 한 다음에 여기도 T 절단 모서리를 여기로 설정을 해주고, 여기 없애주고, 여기 없애주고, 여기 없애주고, 여기 없애주고, 여기 없애주고, 여기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우고 TR로 여기를 지우면 딱 돼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LEND로 증분을 여기랑 여기, 요거는 서클 센터 해주면 딱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해주는 게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리브를 표현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러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미러를 해줄게요. 그럼 여기도 해줘야겠죠. 여기는 라인으로 그리되 라인 그리되 직교하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Shift 클릭해서 직교,
그래서 이거 해주고 옵셋 5, 6 여기 똑같이 여기 3 됐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그럴 수가 있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얼추 됐나? 됐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거로 10% 정도만 해줄까? 다음 밑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로 보면은 이걸 통해서 투상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카운터버가 위에 뚫려 있고 밑에가 뚫려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배면도 평면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밑에서 본 거를 하는 그냥 도시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좀 길게 빼줘서 라인으로 여기를 길게 빼줘요. 직교로. 그 다음에 또 직교로 우측으로 좀 그리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필렛 구조, 필렛에 있는 그 레디어스를 알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F 한 다음에 그걸 안 했구나. F 한 다음에 R 반지름 R로 누르고 12.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잘리죠. 요거를 모델로 선택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서클 하나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이거를 오버를 했다가 가서 그린 다음 지름 D 그 다음에 14 똑같이 서클에서 그려서 D 8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SPL로 여기를 하나 쉽게 해제하고 뭐 이렇게 그려서 TR로 여기를 그려주게 되면 돼요.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는 모델이고 이건 히든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봤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지. 여기에는 이 레디어스를 다른 거에서는 알 수가 없어. 요 RCB를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명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치 빼고 나머지는 그걸 해줘야겠네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지금 뭐이 상태로 해도 되긴 하는데 도면을 그릴 때 우리가 딤 치수를 할 때 기억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상선이 있는 형태로 그려졌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기억하겠지만 모델링에서 실제로 그릴 때도 원래는 치수를 가지고 했다가 마지막에 다 필렛을 줬어요. 그러면 원래 치수를 가지고 딤 레이어를 해야 우리가 정확한 치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상선으로 요 필렛이 주기 전 치수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보면은 필렛을 하려면 요 직선 성분의 길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다시 필렛을 원상복귀 시키려면.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할 수가 없고 여기랑 여기 부분만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 F 한 다음에 R 레디어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빵 0을 누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원래 필렛이 없었던 선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잘 보면 여기 그냥 다 이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만 빨간색으로 하고 싶은데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브레이크아웃을 해야 돼요. BR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여기서는 객체를 이걸 선택해주고 어떻게 해주면 F 첫 번째 점이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F 한 다음에 여기를 눌러요. 딱 맞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딱 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도 여기를 찍어요. 그러면 여기가 잘려 이렇게. 그럼 이거를 0번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그 BR 한 다음에 BR 해주고 선택해주고 그다음에 F 해서 여기를 잡고 똑같은 데를 또 잡아. 그럼 여기가 잘려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F 한 다음에 R 0 해서 여기랑 여기 해주고 그다음에 BR에서 선택하고 F에서 여기 똑같이 이거를 선택해서 F에서 여기 해주고 여기 그러면 우리가 딤을 넣을 때 쉽게 넣을 수 있는 가상선을 지금 넣어줬죠.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러를 그냥 해주면 돼요. MI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런 구간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 기억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파일만큼 해서 각도를 줬어요. 그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EX텐드로 이거를 연장을 시켜. 똑같이 BR로 끊어주면 되겠죠. 선택하고 잘못했다. 여기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X에서 한 다음에 BR에서 선택하고 F에서 요 점 누르고 요거를 0번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전체 그 가상선까지는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치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치는 조금 넣기가 복잡하고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확대를 시켜주고, 한 부분만, 만약에 여러 군데가 동시에 안 되면 그냥 그 부분만 해치를 해주고 다른 거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해치 HA 한 다음에 T 사용자 정의로 가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가고 각도를 45도, 간격도 3으로 한 다음에 확인, 설정을 이렇게 해줘. 여기를 누르면 뜨죠. 잘 보면 여기도 넣어줘야 돼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인데 이게 안 뜨는 경우가 있어. 오토캐드가 좀 이게 아직도 기능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Z하고 그냥 엔터 해줘요. 그래서 해치를 나간 다음에 다시 엔터를 해서 해치를 또 넣어줘. 여기 넣어줄게. 그럼 잘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엔터 해주고, 그래서 해치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조금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또 안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한 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 해주고 여기,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럼 됐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선은 리뷰할 때는 그 해치를 위해서 그 닫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아요. 해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나온 우리 도면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치수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차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